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8장. 다음 날 테너가 차분히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비서가 알려왔다. 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킹즐리 씨. 위원회라고요? 네, 들여보내주세요. 몇몇 킹즐리 그룹 부서의 책임자들이 테너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킹즐리 씨. 앉으세요.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걱정이 좀 되어서요. 사장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으니 킹즐리 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가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 말씀은 드리죠. 전 우리의 기회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도록 힘써볼 생각입니다. 우린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방향이 잡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웅얼거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테너는 그들이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앤드류가 퇴원하는 날 테너는 그를 본사의 직원 숙소로 데려왔다. 숙소 옆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회복을 도울 생각이었다. 앤드류의 달라진 모습을 본 직원들은 많이 놀랐다. 한때 명석하고 빈틈없는 과학자였던 그는 이제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앤드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일로 보냈다. 하지만 다시 킨즐리 그룹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전 직원은 테너가 형을 끔찍이 위하고 보살피는 정성에 감동을 받았다. 킹즐리 그룹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어 있었다. 앤드류가 총책임자의 자리에 있을 땐 태평한 분위기가 회사를 지배했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없던 경직된 분위기가 회사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자선단체가 아닌 엄연한 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테너는 곧장 에이전트를 곳곳에 보내 고객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번창해 나갔고 테너는 회사의 이름을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킨즐리 인터내셔널 그룹 KIG로 변경하였다. 공주의 작별 메시지에 관한 소문 역시 KIG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혼식을 준비했던 직원들은 테너가 그 충격을 어떻게 떨쳐내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버림받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무수한 예측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돌기 시작했다. 메모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을 때 테너의 옛 애인이 억만장자 언론 재벌 에드먼드 바클레이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다. 테너 킨즐리의 우울증은 한층 더 심해졌지만 그만큼 그의 억척스러움도 늘어만 갔다. 매일 아침 2시간씩 그는 홀로 자신만의 비밀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어느 날 저녁 테너는 맨사, 지능지수가 전체 인구의 2% 안에 드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제적 친목단체로부터 강연을 부탁받았다. 많은 KIG 직원들이 맨사의 회원들이었기에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테너가 출근했을 때 그의 옆엔 아리따운 여인이 바짝 붙어 있었다. 그녀는 라틴계로 보였고 짙은 색 눈과 황갈색 피부 그리고 매혹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테너가 직원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세바스티아나 코르테즈예요. 어젯밤 맨사에서 강연을 했죠. 아주 인상적인 강연이었어요. 테너의 태도는 많이 온화해져 있었다. 테너가 그녀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사무실을 나온 그들은 테너의 개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한 직원이 세바스티아나 코르테즈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그녀는 미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신시내티에 살고 있었고 유명한 사업가 남편을 두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세바스티아나와 테너가 다시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비서실에 켜진 인터콤을 통해 테너의 음성이 새어나왔다. 걱정 말아요, 달링.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비서들이 순식간에 인터콤 주위로 몰려들었다. 조심해야 돼요. 남편은 질투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문제 없어요. 이미 생각해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굳이 천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다. 직원들은 그가 이렇게 빨리 공주를 잊는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 비서들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고 있었다. 이제 가봐야 한다니 너무 아쉽네요. 나도 아쉬워요. 정말 여기 남아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테너와 세바스티아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엿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테너를 보며 다시 한번 웃음을 간신히 참아냈다. 다음 날 테너는 금도금된 전화기를 사무실에 설치했다. 도청 방지용 디지털 주파수대 변환기가 장착된 전화기였다. 그는 비서들에게 절대 그 전화기로 응답하지 말 것을 단단히 못 박아 두었다. 그 후로 테너는 거의 매일 금전화기를 붙들고 살았다. 그리고 매달 말경엔 항상 주말 여행을 떠났다. 황홀한 주말을 보내고 출근하는 그에게선 전에 없던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직원들에게 어디에 다녀왔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그의 스케줄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테너의 측근 2명이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갑자기 랑데브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테너의 연애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것이 테너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어쨌든 모두들 만족했으니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9장. 다이앤 스티븐스의 머릿속에서 연신 같은 말이 맴돌았다. 론 존스입니다. 부인의 서류를 받았고 원하시는 변동사항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남편분의 시신은 1시간 전에 화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혹시 슬픔에 잠겨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전화를 걸어 리처드를 화장해달라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럴 리가. 그녀에겐 비서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누군가가 크게 실수를 한 것이 틀림없었다. 분명 리처드의 이름을 비슷한 다른 이름과 혼동했을 것이다. 그들은 리처드의 유골이 담긴 납골 단지를 보내왔다. 다이앤이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리처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걸까? 그의 웃음도? 날 안아주던 그의 따스한 품도? 그녀의 입술에 맞추어 주었던 그의 달콤한 입술도? 밟고 말던 그의 마음도? 사랑해 라고 말해주던 그의 음성도? 그의 모든 꿈과 열정과 그 밖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까지도 이 작은 단지에 담겨 있을까? 다이앤이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스티븐스 부인, 테너 킹즐리 씨의 사무실입니다. 킹즐리 씨께서 부인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와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이틀 전의 일이었고 지금 다이앤은 KIG 건물 로비의 프런트로 다가가고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이앤 스티븐스예요. 테너 킹즐리 씨를 뵈러 왔는데요. 오, 스티븐스 부인. 스티븐스 씨에 대해선 직원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다이앤이 가까스로 대꾸했다. 네, 그래요. 테너가 레트라 타일러에게 말했다. 두 건의 미팅이 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자료를 준비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는 비서를 지켜보았다. 인터콤이 울렸다. 스티븐스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킹즐리 씨. 테너가 책상에 붙어 있는 전자 패널의 버튼 하나를 누르자 벽에 걸려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다이앤 스티븐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흰색과 짙은 남색의 핀스트라이프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금발머리는 뒤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들여보내세요. 다이앤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그가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븐스 부인.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다이앤이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모두 남편분의 끔찍한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괴한은 곧 덜미를 잡힐 겁니다. 유골.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남편분께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인께 자주 들려주셨나요? 다이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기술적인 일이라 그런 얘기를 나눌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감시실에선 레트라 타일러가 음성 인식 장치와 음성 스트레스 분석기 그리고 텔레비전 레코더의 전원을 켰다. 그녀는 테너의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마약 사용 사실에 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문이 막힌 다이앤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리처드는 마약 따위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스티븐스 부인, 경찰이 그의 주머니에서 마피아의 협박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연 리처드에게 그녀가 몰랐던 비밀 인생이 있었을까? 아니야. 다이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굴도 화끈거렸다. 그들은 나를 응징하기 위해 남편을 죽인 거야. 킹즐리 씨, 리처드는 절대로... 테너가 동정적이면서도 결연하게 말했다. 부인을 자꾸 힘들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그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요. 다이앤이 속으로 소리쳤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알티어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리처드가 죽은 거라고요.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테너 킹즐리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젠 됐습니다. 스티븐스 부인. 많이 힘들어하시는군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듣도록 하죠. 뭔가 떠오르는 게 있거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테너가 서랍을 열고 양강 무늬가 새겨진 명함을 꺼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다이앤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엔 테너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었다. 다이앤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다이앤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고 멍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다. 다이앤이 프런트를 지날 때 책상 뒤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접수원의 음성이 들렸다. 만약 내가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보나마나 누군가 KIG에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해리스 부인, 우리 모두는 남편분의 끔찍한 사고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다니. 그 말은 다이앤에게 불길알이만치 익숙하게 들렸다. 대체 그녀의 남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이앤은 접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젊은 흑인 여자가 느슨한 검은색 바지와 실크 터틀넥 스웨터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엔 커다란 에메랄드 반지와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순간 다이앤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다이앤이 그녀에게 다가가려는데 테너의 비서가 나타났다. 킹즐리 씨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다이앤은 켈리 해리스가 테너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테너가 자리에서 일어나 켈리를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리스 부인. 비행이 어땠나요?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커피 아니면 켈리가 고개를 저었다.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해리스 부인. 하지만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감시실에서 레트라 타일러는 텔레비전 세트로 켈리를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주 친밀했어요. 남편분께선 항상 부인께 정직한 모습을 보이셨나요? 켈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사이엔 어떤 비밀도 없었어요. 마크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켈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남편분께서 직장일에 대해 부인께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마크가 하는 일은 무척 복잡했어요. 일 얘긴 잘 안 했어요. 마크와 부인께는 러시아인 친구들이 많았습니까? 켈리가 한층 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킹즐리 씨, 대체 그런 질문을 왜? 혹시 남편분께서 부인께 큰 돈을 벌 수 있는 큰 거래가 있을 거라는 귀띔을 하시지 않던가요? 켈리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크는 분명 내게 말했을 거예요. 마크가 올가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나요? 순간 불길한 기운이 켈리를 덮쳤다. 킹즐리 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파리 경찰은 남편분의 주머니에서 메모를 한 장 발견했습니다. 어떤 정보에 관한 보수를 적어놓은 메모였는데 당신의 올가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켈리가 깜짝 놀랐다. 난 무슨 말인지. 분명 남편분께서 모든 걸 부인께 털어놓으셨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밝혀낸 바에 의하면 남편분께선 분명 이 여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켈리가 일어났다. 서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이엔 아무런 비밀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남편분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밀만은 예외였던 모양이군요. 켈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다. 이만 가볼게요, 킹즐리 씨. 몸이 좋지 않아서요. 그가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잽싸게 말했다. 이해합니다. 전 그저 부인을 어떻게든 돕고 싶을 뿐입니다. 테너가 양각 무늬가 새겨진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해리스 부인. 켈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무실을 나갔다. 건물을 나오는 켈리의 머리가 핑핑 돌았다. 대체 올가가 누구지? 그리고 마크가 왜 러시아인들과 어울렸던 거지? 어째서... 실례합니다, 해리스 부인. 켈리가 고개를 돌렸다. 네? 매력적인 금발머리 여자가 건물 밖에 서 있었다. 전 다이앤 스티븐스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쪽 맞은편에 커피숍이 있는데 잠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좀 힘들겠는데요. 켈리가 다시 몸을 돌리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남편분에 관한 얘기예요. 켈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마크에 관한 얘기라고요? 무슨 얘긴데요?
이곳보다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테너의 사무실 인터콤에서 비서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하이홀트 씨께서 오셨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테너가 그를 맞아들였다. 어서 와요, 존. 뭐가 그리 기분이 좋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회사 직원 모두 차례로 살해당하게 생겼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그걸 밝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직원 3명이 거의 동시에 살해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 회사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히려 하고 있어요. 그들을 잡아서 진상을 밝혀내야죠. 경찰이 우리에게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피살된 직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수사하고 있고요. 방금 녹화한 2건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봐요. 리처드 스티븐스와 마크 해리스의 미망인들이에요. 준비됐어요? 틀어봐. 이건 다이앤 스티븐스입니다. 테너가 버튼을 누르자 다이앤 스티븐스가 화면에 떠올랐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다이앤이 말을 할 때마다 그래프의 선이 위아래로 꿈틀거렸다. 남편분의 마약 사용 사실에 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리처드는 마약 따위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프의 선이 안정되게 움직이고 있었다. 테너가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다. 이건 해리스 부인입니다. 남편이 에펠탑에서 떠밀려 떨어졌죠. 이번엔 켈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떠올랐다. 마크가 올가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나요? 킹즐리 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파리 경찰은 남편분의 주머니에서 메모를 한 장 발견했습니다. 어떤 정보에 관한 보수를 적어놓은 메모였는데 당신의 올가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분명 남편분께서 모든 걸 부인께 털어놓으셨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밝혀낸 바에 의하면 남편분께선 분명 이 여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우린 서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이엔 아무런 비밀이 없었다고요. 음성 스트레스 분석 그래프의 선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켈리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화면에 나온 그래프는 뭐지? 존 하이홀트가 물었다. 음성 스트레스를 분석한 겁니다. CVSA라고 하죠. 음성의 미세한 진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 대상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오디오 주파수의 변화가 높아지게 되죠. 최첨단 기술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와는 달리 전선이 필요 없죠. 두 여자는 분명 진실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해요. 존 하이홀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여자 모두 남편과 각별히 지내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중요한 정보를 아내들에게 흘린 게 틀림없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요한 정보는 그들의 기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을 죽인 누군가가 그들까지도 노릴 테니까 말이죠.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미행이라도 할 텐가? 그건 낡은 수법이에요, 존. 요즘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죠. 이미 스티븐스의 아파트에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할 겁니다. 누군가 그녀를 습격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존 하이홀트가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럼 켈리 해리스는? 그녀는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스위트룸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로비에 직원 몇 명을 보내놓았습니다. 만약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면 그들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테너가 머뭇거리다 계속 이어나갔다. 전 KIG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잠깐 테너.
존 하이올트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고. 알았습니다. KIG가 나서지 않는다면 제 돈으로 $500만 현상금을 걸죠. 어차피 제 이름이 이 회사와 동일시 될 테니까요. 그의 음성이 한층 더 단호해졌다. 반드시 누구의 짓인지 밝혀내고야 말 겁니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20장. KIG 본사 맞은편에 자리한 커피숍에 들어온 다이앤 스티븐스와 켈리 해리스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켈리는 다이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다이앤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난감했다. 남편분께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리스 부인. 리처드처럼 피살됐나요? 켈리가 조급하게 말했다. 제 남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마크는 어떻게 아시죠? 남편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켈리가 버럭 화를 냈다. 아까 당신이 그냥 남편분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죠. 켈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신과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그녀가 돌아서려고 했다. 기다려요. 제 생각엔 우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도울까 해서 보자고 한 거예요. 켈리가 걸음을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죠? 잠깐만 앉아보세요. 켈리가 머뭇거리다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얘기해봐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게만 해줘요. 켈리는 속으로 소리쳤다. 난 안 먹겠어요. 커피 2잔 주세요. 켈리가 다이앤을 쳐다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난 차로 마실래요.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사라졌다. 당신과 난 이번엔 작은 소녀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대화를 방해했다. 소녀가 켈리에게 말했다. 사인 좀 해주세요. 켈리가 소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누군지 아니? 아니요. 하지만 엄마가 그러는데 유명한 사람이래요. 아니란다. 오, 그들은 소녀가 돌아서는 걸 지켜봤다. 다이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켈리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켈리가 톡 쏘듯 말했다. 그리고 난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스티븐스 부인? 그냥 다이앤으로 불러줘요. 지나가다 우연히 남편분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살해당했어요. 마크가 올가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나요? 우리 남편도 살해당했어요. 그들 모두 KIG에서 근무했었죠. 켈리가 여전히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고작 그 얘기를 하려고 보자고 한 거였나요? KIG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요. 만약 두 직원이 동시에 감기에 걸렸다면 그걸 유행성 감기라고 부를 건가요? 다이앤이 몸을 앞으로 조금 숙였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선 미안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네요. 켈리가 손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요. 다이앤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때 다이앤의 음성이 커피숍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방엔 4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다이앤과 켈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이앤의 음성은 카운터 위에 붙어있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알티어리 씨가 그를 신문하고 있는 것 같았고 나머지 2명의 남자는 그의 옆에 서 있었죠. 알티어리 씨가 총을 뽑아 들고 빽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 묶인 남자의 머리를 쐈어요. 앵커가 화면에 나타났다. 방금 보신 건 다이앤 스티븐스가 피고인 마피아 보스 앤터니 알티어리의 공판에서 증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방금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앤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무죄라고? 앤터니 알티어리는 2년 전 벌어졌던 살인 사건에서 부하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이앤 스티븐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그녀를 반박한 증인을 믿었습니다. 켈리도 휘둥그레진 눈으로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새 증인이 증인석에 올랐다. 알티어리의 변호사 제이크 루벤스타인이 말했다. 러셀 박사님, 뉴욕에서 개업하셨죠? 아니요, 보스턴에서 개업했습니다. 그 특정 날짜에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알티어리 씨를 치료하셨나요? 네, 오전 9시쯤에 오셔서 치료받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을 떠나지 못하도록 조치했었죠. 그러니까 10월 14일에 그가 뉴욕에 올 수 없었겠군요. 그렇죠. 또 다른 증인이 화면에 나타났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스턴 파크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10월 14일에 증인도 근무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서둘러 의사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조셉 러셀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투숙하고 계신 앤터니 알티어리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뭘 보셨습니까? 알티어리 씨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 호텔에서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앤의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졌다.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에요. 앤터니 알티어리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수척하고 기운 없어 보였다. 당장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알티어리 씨?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당분간은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쉬고 싶습니다. 알티어리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고 있는 빚도 잊지 않고 갚아야겠죠? 켈리는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네, 분명히 그가 부하를 죽이는 걸? 켈리가 손을 가볍게 떨었다. 그 바람에 차가 잔에서 몇 방울 튀어나왔고 소금 그릇이 쓰러졌다. 가볼게요. 뭐가 그리 걱정인가요? 뭐가 걱정이냐고요? 당신은 마피아 보스를 교도소로 보내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그가 말했잖아요. 당신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도 당신이 더 걱정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낼게요. 도망 다니려면 돈을 아껴야죠. 안 그래요, 스티븐스 부인? 잠깐만요. 아직 우리 남편들에 대해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잖아요. 상관없어요. 켈리가 문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고 다이앤이 그녀를 따라 나갔다. 과잉 반응하지 말아요. 이게 과잉 반응으로 보이나요? 정문 앞에서 켈리가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죠? 그때 목발을 짚고 안으로 들어오던 노인이 미끄러졌다. 순간 켈리는 자신이 파리에 와 있으며 바닥에 쓰러지는 사람이 마크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움직여 그를 붙잡았다. 다이앤도 몸을 숙이고 그를 붙들었다. 그때 길 맞은편에서 두 번의 총성이 울렸다. 두 여자가 서 있었던 벽에 총탄이 차례로 박혔다. 깜짝 놀란 켈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맨해튼에 있었고 방금 전엔 정신 나간 여자와 차를 마셨다. 맙소사! 다이앤이 소리쳤다.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빨리 여길 벗어나요. 켈리가 다이앤을 끌고 콜린이 서 있는 연석으로 달려갔다. 그가 리무진의 문을 열어주었고 켈리와 다이앤이 뒷좌석에 황급히 올라탔다. 무슨 소리였죠? 두 여자는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켈리가 마음을 가까스로 가라앉힌 후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 역발된 총탄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여전히 진정을 못하고 있는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이래도 과잉 반응이라고 할 건가요? 그녀가 빈정대며 말했다. 가는 데까지 태워줄게요. 어디 살죠? 다이앤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콜린에게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두 여자는 섬뜩한 침묵 속에서 충격을 떨쳐내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다이앤이 켈리를 돌아보았다. 잠깐 들어왔다 갈래요?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됐어요. 왠지 다른 일이 또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켈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런 예감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잘 가요, 스티븐스 부인. 다이앤이 잠시 켈리를 쳐다보고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저으며 차에서 내렸다. 켈리는 아파트 로비로 들어서는 다이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어디로 모실까요, 해리스 부인? 호텔로 가주세요, 콜린. 그리고 그때 아파트에서 요란한 비명이 들려왔다. 켈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문을 열고 나와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다이앤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리처드의 서류 가방이 없어졌어요. 중요한 문서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들은 그의 결혼 반지를 놓고 갔어요. 켈리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야죠. 다이앤은 그린버그 형사가 놓고 간 명함을 떠올렸다. 그녀가 명함을 집어들고 전화를 걸었다. 얼그린버그 형사님을 부탁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린버그입니다. 그린버그 형사님, 다이앤 스티븐스예요. 일이 좀 벌어졌어요. 빨리 와주실 수 있겠어요? 다이앤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켈리를 돌아보았다. 지금 온대요. 그가 도착할 때까지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안 되겠어요. 이건 당신 문제예요. 난 조금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경찰이 오면 누군가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말도 잊지 말고 해요. 난 파리로 떠날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스티븐스 부인. 다이앤은 획 나가버리는 켈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디로 갈까요? 호텔로요. 그녀가 절실히 필요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